아이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하나. 나는 김영자. 올해 68이야. 아직 7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세상이 낯설어질 줄은 몰랐어. 요 며칠 전 일이야. 딸애가 손주 데리고 놀러 왔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침부터 미역국 끓이고 생선 구우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근데 손주 녀석이 그러는 거야. 할머니,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요. 에휴, 나야 집에서 해주고 싶었지.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안 먹잖아. 다 패스트푸드, 치킨, 뭐 그런 거 그래서 딸이랑 손주 손잡고 근처 햄버거 가게로 갔지.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니 글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카운터에 그냥 커다란 화면들만 쫙 서 있고 언니 저기서 주문하세요.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 순간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무릎도 후들거리고 손주가 내 손 잡아당기는데 손에서 땀이 차는 게 느껴지더라고. 어떡하지? 저걸 내가 어떻게 해? 딸애가 옆에서 엄마 내가 할게요 그러는데 솔직히 그 순간 좀 서러웠어. 내가 뭐 손이 없나 머리가 없나. 평생 새 식구 밥 해주고 김장 100포기씩 담그고 동네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고작 햄버거 하나 못 시키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게 뒤에 젊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잖아. 눈치 보이고 조급하고 아이고 그 기분 뭐라 말해야 하나.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으로 저녁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생각했지. 나 이러다가 진짜 세상에서 낙오되는 거 아냐? 3년 전 가을이었어. 남편이 그렇게 갔어. 갑자기 아침엔 멀쩡하게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시더니 저녁에 쓰러졌지. 뇌출혈이었대. 장례 치르고 사람들 다 보내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 틱틱틱 벽시계 소리만 들려.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바쁘면 엄마 미안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기 일쑤고 그동안 난 뭘 했나 싶더라고. 애들 밥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꾸리고 그게 내 전부였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냉장고 문 열면 김치하고 된장 몇 개. 혼자 먹자니 밥 해먹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사 먹자니 저 기계들 때문에 또 주눅 들고 참나 정말 나도 젊을 땐 당당했는데 말이야.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 나가기 시작했어. 처음엔 귀찮았지. 근데 집에만 있으면 자꾸 눈물 나오고 그래서 그래 나가보자 싶어서 갔지. 거기 할머니들 나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트로트 부르고 끝나면 다 같이 커피숍 가고 그래. 어느 날 그 커피숍에서였어. 순자 언니가 핸드폰 꺼내 들고 그러더라고. 야 얘들아 나 어제 손주한테 톡으로 사진 보냈어. 우리 꽃밭 찍어서. 어머 언니도 이제 그거 해? 나도 배우고 싶은데. 다들 핸드폰 꺼내더라고. 나만 빼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셨어. 영자야, 너는 안 해? 아, 나는 잘 몰라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경숙이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뭐가 어려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된대. 그 말이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돌더라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서랍 뒤져서 핸드폰 꺼냈어. 아들이 2년 전에 사준 건데 나는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해. 문자도 겨우 읽고 화면 켜니까 또 그 복잡한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 아이콘이라나 뭐라나. 작은 그림들.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길래 손가락으로 톡 마이너스 눌러봤어. 그랬더니 막 글씨가 나오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로그인 해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뭔 소리야 대체. 한 20분쯤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결국 화면 꺼버렸어.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아이고 진짜 한심하지? 68 먹은 할머니가 핸드폰 하나 못 만져서 운다는 게. 근데 눈물이 자꾸 나오더라고. 무릎 위에 핸드폰 올려놓고 가만히 화면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날 딸한테 전화 왔어. 엄마, 나 이따 잠깐 들를게요. 딸이 오면 또 반찬 싸줘야지 생각하면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왔더라고. 엄마, 요새 뭐 하세요? 뭐 하긴, 그냥 집에 있지. 딸이 한참 나를 보더니 조심조심 말을 꺼내는 거야. 엄마, 혹시 스마트폰 배우고 싶으세요? 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한대요. 한 달에 2번씩. 할머니들 많이 온대요. 나는 순간 또 주눅 들었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머리도 나쁜데. 엄마,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안 배워본 거잖아요. 딸이 내 손 잡고 그러더라고. 엄마, 이거 배우면 진짜 편해요.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되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은행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 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살짝 웃으면서 말했어. 키오스크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 손에 땀을 쥐고 복지관 2층 교육실로 올라갔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벌써 20명쯤 앉아 계시더라고. 다들 나이 비슷해 보여.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연세 있어 보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젊은 선생님이 웃으면서 자리 안내해줬어. 28쯤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어.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지. 혹시 못 따라가도 눈에 안 띄게.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김민수입니다. 편하게 민수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수쌤. 쌤이라니. 나이 먹고 학교도 아닌 데서 쌤 소리 듣게 될 줄은 몰랐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여러분 핸드폰 화면 켜볼까요? 주변에서 할머니들 웅성웅성. 어떻게 켜? 옆에 버튼 눌러. 아이고, 내 건 안 켜지는데. 나도 핸드폰 꺼냈어. 손이 떨리더라고. 옆 버튼 꾹 마이너스 눌렀더니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 민수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 네, 잘하셨어요. 이제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요. 선생님이 시범 보여줬어. 나도 해봤어. 쓱 마이너스. 화면이 바뀌었어. 어머, 됐어. 옆에 할머니가 소리쳤어.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지. 이게 되네. 민수쌤이 그러더라고. 할머님들,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럼요. 개미만 해. 다들 웃었어. 그럼 글자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 따라 해보세요. 설정 버튼 누르고, 화면 누르고, 글자 크기 누르고, 하나하나 따라했어. 그랬더니 글씨가 커지는 거야. 진짜로. 어머머머. 이게 보여. 옆에 할머니가 감탄사를 연발했어. 나도 놀랐어. 이제 돋보기 안 써도 글씨가 보이잖아.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2번째 수업날. 민수쌤이 카카오톡 가르쳐줬어. 오늘은 자녀분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 배워볼 거예요. 다들 술렁였어. 우리 딸한테 보낼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민수쌤이 하나하나 알려줬어.
카카오톡 열고 버튼 누르고 연락처에서 이름 찾고 나는 딸 이름 찾았어. 수진. 그리고 메시지 쓰는 창이 나왔어. 이제 여기에 하고 싶은 말 써보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 뭐라고 써야 하지?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어. 수진아, 엄마가 처음으로 카톡 보낸다. 다 쓰고 나서 전송 버튼 누르는데 손이 또 떨리더라고. 통 마이너스 보내줬어. 말풍선 안에 내가 쓴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 5분쯤 지났을까? 딸한테 답장이 왔어. 엄마, 대박. 엄마가 카톡을 유유유 사랑해요, 엄마. 하트까지 보냈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어. 아이고, 진짜. 이런 걸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수업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하나가 와서 앉더라고. 나도 오늘 우리 아들한테 카톡 처음 보냈어. 어머, 나도요. 그치? 신기하지? 우리 둘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킥킥 웃었어. 근데 있잖아. 그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나 사실 키오스크 때문에 요새 밖에 잘 안 나갔거든. 나도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게 눈에 밟혀서. 맞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 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 할머니가 말했어. 그래도 이제 배워볼까? 네. 배워봐요, 우리. 그렇게 다짐했어. 세 번째 수업 끝나고 민수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도 진짜 키오스크 할 수 있어요? 민수쌤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어. 할머니, 제 할머니도 지금 키오스크로 영화표 끊으세요. 정말요? 네. 처음엔 무서워하셨는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쌤이 내 어깨에 톡톡 쳐줬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그게 배우는 거니까요. 그날 집에 가는 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어. 한 달쯤 지났을까? 손주가 또 놀러 왔어. 할머니, 햄버거 먹으러 가요. 예전 같으면 딸한테 시키거나 아예 안 갔을 거야. 근데 그날은 용기가 났어. 그래, 가자. 할미가 오늘 사줄게. 햄버거 가게 문 열고 들어갔어. 손주 손 꼭 잡고 키오스크 앞에 섰어. 커다란 화면. 주문하기 버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 손에 땀도 차고. 괜찮아, 김영자. 너 할 수 있어. 속으로 되뇌면서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어. 통 마이너스. 화면이 바뀌었어. 햄버거들 사진이 쫙 나왔어. 할머니,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손주가 치즈버거 가리켰어. 치즈버거 사진 눌렀어. 세트로 하시겠습니까? 단품으로 하시겠습니까? 세트가 뭐야? 할머니, 감자튀김이랑 콜라 같이 나오는 거요. 아, 그래. 그럼 세트. 세트 버튼 눌렀어. 음료 선택하고, 사이드 선택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눌렀어.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알아. 근데 오늘은 신경 안 쓰기로 했어. 민수쌤 말대로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버튼 눌렀어.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 꺼내서 넣었어. 빅 마이너스. 결제 완료. 됐어. 할머니 대박. 잘하셨어요. 손주가 박수 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 이런 걸로 이렇게 뿌듯할 수가 있나? 그 뒤로 자신감이 붙었어. 어느 날 딸한테 전화했어. 수진아, 나 은행 앱 깔고 싶은데. 엄마가요? 와, 진짜요? 응.
은행 갈 때마다 줄 서는 게 힘들어서. 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도와줬어. 앱 깔고 공인인증서 받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1시간쯤 걸렸나? 됐어요, 엄마. 이제 집에서 송금하실 수 있어요. 진짜? 네. 한번 해볼래요? 딸이 자기 통장 번호 알려줬어. 엄마, 나한테 1,000원만 보내보세요. 나는 손가락 후들후들 떨면서 따라했어. 송금 버튼 누르고, 금액 입력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송금 완료. 어머, 됐어. 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 엄마한테 1,000원 들어왔어요. 우리 둘이 마주보고 웃었어. 그날 밤 딸이 가고 나서 혼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변하고 있구나. 민수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할머니들, 단체 카톡방 만들어 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대화할 수 있는 거요. 와, 그런 것도 돼? 민수쌤이 우리 20명을 다 초대해서 카톡방을 만들어줬어. 방 이름은 키오스크 정복단. 처음엔 조용하더니 누군가 메시지 하나 보냈어.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다들 우르르 메시지 보내기 시작했어. 히읗 신기하네요. 우리 이거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나도 용기 내서 써봤어. 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막 올라왔어. 영자님 안녕하세요. 영자님 오늘 수업 때 치즈버거 주문했다던데 대단하세요. 아이고 다들 기억하고 있네. 그날 밤 카톡방에서 1시간 넘게 수다 떨었어. 혼자 집에 있어도 외롭지 않더라고. 핸드폰 화면만 보면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경숙이가 카톡방에 메시지 보냈어. 내일 무인 카페 가볼 사람? 무인 카페? 사람 없이 키오스크로만 주문하는 카페요. 아, 그런 데도 있구나. 나 갈래요. 나도 갈게요. 결국 우리 5명이 모였어. 무인 카페 문 열고 들어갔더니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테이블이랑 의자만 있고 한쪽 벽에 커다란 키오스크가 있더라고. 자, 우리 해보자고. 경숙이가 제일 먼저 화면 앞에 섰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구경했지. 음료 선택, 사이즈 선택, 따뜻하게 차갑게 결제. 생각보다 간단했어. 경숙이가 주문 끝내고 영수증 나오니까 저 구석에서 기계가 윙 마이너스 소리 내면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 어머, 저거 봐. 혼자 만들어. 우리 할머니 5명이 기계 앞에 쫙 늘어서서 구경했어. 커피가 컵에 따라지고 얼음이 들어가고. 신기하다, 진짜. 다 같이 커피 들고 자리에 앉아서 마셨어. 그날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수다 떨었어. 핸드폰 꺼내서 서로 사진도 찍고. 얘들아, 우리 다음엔 영화관 가자. 영화관도 키오스크로 표 끊는데. 오,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보자. 웃으면서 다짐했어.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 근데 전화가 아니라 화면에 영상 통화라고 뜨더라고. 딸한테 물어봤었지. 영상 통화가 뭔지.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거래. 떨리는 손으로 초록색 버튼 눌렀어. 화면에 손주 얼굴이 떴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보여. 네, 할머니도 보여요. 우와, 신기해. 손주가 방방 뛰더라고. 나는 화면 속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할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요. 손주가 한참 얘기했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얘기, 급식 메뉴까지. 나는 그냥 화면 보면서 고개 끄덕이고 웃었어. 통화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아, 이런 세상이 왔구나.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생겼지.
병원 가서 검진 받고 주차장에서 차 빼려고 하는데 무인 정상기가 있는 거야. 사람이 없어. 주차권을 넣어주세요. 주차권 넣었어. 5천 원입니다. 카드 넣으라고 화살표가 깜빡깜빡. 카드 넣었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다시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카드 인식 실패. 뒤에서 차 기다리는 소리 들려. 빵 마이너스 빵 마이너스.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손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렸어. 주워서 다시 넣으려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라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서 대신 해줬어. 고맙긴 한데.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나는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핸드폰도 안 봤어. 복지관 수업도 빠졌어. 민수쌤한테 문자 왔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수업 안 오셨네요. 답장 안 했어. 카톡방에서도 친구들이 물어봤어. 영자님 어디 아프세요? 영자님 연락해 봤어요? 미안해. 나 지금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 그냥 옛날처럼 살까? 키오스크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서러워지더라고. 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었나? 사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어. 문 열었더니 경숙이가 서 있더라고. 왜 연락도 안 받아? 미안해. 들어가도 돼? 경숙이가 들어와서 부엌에서 차 끓이더니 내 옆에 앉았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거짓말. 나 다 알아. 영자야. 경숙이가 내 손 잡더라고.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나도 지난주에 ATM기 앞에서 망신당했어. 카드가 자꾸 안 들어가는 거야.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진짜? 응. 나도 그날 집 와서 울었어. 경숙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근데 말이야. 그래도 포기는 하기 싫더라.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지. 경숙이가 핸드폰 꺼냈어. 봐, 여기. 이거 내가 어제 손주한테 받은 영상이야. 화면에 어린 손주가 나와서 손 흔들고 있더라고. 할머니 사랑해요. 경숙이가 빙그레 웃었어. 이거 보려고 나 계속 배울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또 나더라고. 다음 주 수업날 복지관에 갔어. 민수쌤이 나보더니 환하게 웃었어. 할머니, 오셨네요. 네. 괜찮으세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 선생님, 저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망신당했어요. 카드가 자꾸 안 들어가서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민수쌤이 고개 끄덕였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오셨네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뭐가요? 다시 온 거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민수쌤이 내 어깨에 손 올렸어. 할머니,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날 수업, 주차장 정상기 사용법을 배웠어. 민수쌤이 직접 사진 찍어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줬어. 여기 카드 넣는 곳 보이시죠? 이렇게 넣으면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도움 요청 버튼 누르시면 관리실에 연결돼요. 아, 그런 버튼도 있었구나. 수업 끝나고 나는 민수쌤한테 인사했어. 선생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앞으로도 천천히 같이 해봐요. 그 뒤로 하나씩 해냈어. 병원 무인 접수기 마이너스 성공. 약국 처방전 출력 마이너스 성공.
편의점 무인 계산대 마이너스 성공. 하나씩 할 때마다 카톡방에 사진 찍어 올렸어. 오늘 병원 접수 성공. 그러면 친구들이 박수 이모티콘 보내주고. 작은 거였어.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근데 나한테는 엄청난 거였어. 매번 성공할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어. 2024년 10월 15일 마이너스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 성공. 2024년 10월 22일 마이너스 무인 카페 주문 성공. 2024년 11월 3일 마이너스 병원 접수 성공.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갔어.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손주 생일이 다가왔어. 예전 같으면 딸한테 부탁했을 거야. 수진아, 내가 손주 선물 좀 사줘 하고. 근데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어. 민수쌤한테 물어봤지. 선생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그거 배워볼까요? 수업 시간에 쿠팡 앱 깔고 회원 가입하고 물건 검색하는 법 배웠어. 집에 와서 혼자 해봤어. 어린이 책가방 검색. 와, 진짜 많이 나오네. 하나하나 사진 보면서 골랐어. 손주가 좋아할 만한 거. 분홍색의 토끼 그림 그려진 작은 책가방. 장바구니 담기 눌렀어. 주문하기 눌렀어. 주소 입력하고 카드 번호 입력하고. 손 떨렸지만 천천히 했어. 주문 완료. 됐어. 이틀 뒤 택배가 왔어. 상자 열어보니까 그 분홍색 책가방이 들어있더라고. 손주한테 영상통화 걸었어. 할머니가 선물 보냈는데 받았어? 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직접 샀어. 인터넷으로. 와, 할머니 대박. 손주가 눈 반짝반짝 빛내면서 좋아하더라고. 전화 끊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웃었어. 어느 토요일. 혼자 있기 심심해서 영화라도 보러 갈까 했어. 예전 같으면 딸이랑 같이 갔을 건데 딸은 바쁘다고 했어. 혼자 가볼까? 용기 냈어. 영화관 앞에 도착했어. 무인 발권기가 쭉 늘어서 있더라고. 심호흡 한번 하고 화면 앞에 섰어. 영화 선택 마이너스 트로트 다큐멘터리 영화 골랐어. 시간 선택 마이너스 오후 2시. 좌석 선택 마이너스 가운데쯤. 결제하기. 빅 마이너스. 표가 나왔어. 혼자서 해냈어. 영화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 영화관 나와서 카톡방에 글 올렸어. 오늘 혼자 영화 보고 왔어요. 표도 혼자 끊었어요. 친구들한테서 축하 메시지 한가득 왔어. 집으로 걸어오는 길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나 할 수 있잖아. 민수쌤이 어느 날 제안했어. 할머니들,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발표회 할까요? 발표회요? 네. 그동안 배운 거 활용해서 뭐 해봤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요. 다들 어색해했지만 결국 하기로 했어. 발표 날. 나는 손주한테 인터넷으로 선물 산 얘기를 했어. 핸드폰으로 주문 내역 화면 보여주면서. 처음엔 무서웠어요. 잘못 누르면 어쩌나,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면 어쩌나. 할머니들이 고개 끄덕였어. 근데 천천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났어. 다른 할머니들도 발표했어. 경숙이는 은행 앱으로 공과금 낸 얘기. 순자 언니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고 따라한 얘기. 다들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어. 우리 해냈어. 발표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딸이 와 있더라고. 엄마, 발표회 어땠어요? 응, 좋았어. 엄마, 요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주눅 들어 계셨는데 요새는 당당해 보여요. 딸이 내 손 잡더라고.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나려고 해서 꾹 참았어. 수진아. 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키오스크 하나 못해서 앱 하나 못 써서 맨날 내 도움 받고 딸이 고개 저었어. 엄마, 그게 짐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뭘?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배울 수 있다는 거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 엄마, 저도 엄마 나이 되면 엄마처럼 용감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오래간만에 푹 잤어. 며칠 뒤 복지관에서 새로운 수업 공지가 왔어. 인공지능 챗봇 활용하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수쌤이 가르쳐 준대. 경숙이가 카톡방에 물어봤어. 이거 신청할 사람?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 보냈어. 나 할래. 나도 해볼게요. 우리 또 시작하는 거야. 또 배우는 거야. 창밖을 보니까 봄이 오고 있더라고.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가지에 조그만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 오늘 손주랑 또 햄버거 가게에 갔어. 키오스크 앞에 섰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 톡톡톡 능숙하게 메뉴 골라서 주문했어. 손주가 옆에서 말했어. 할머니, 이제 진짜 잘하시네요. 그럼 할미가 누군데? 우리 둘이 웃었어. 주문 끝내고 영수증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 창밖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보이고 나이 지긋한 사람들도 보이고 다들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나도 이제 내 속도를 찾은 것 같아.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속도. 핸드폰 꺼내서 카톡방에 사진 하나 올렸어. 손주랑 햄버거 먹는 사진. 오늘도 키오스크 정복 성공? 친구들한테서 답장 쏟아졌어. 우와 부러워요. 영자님 완전 고수. 다음엔 우리도 같이 가요 히읗히읗. 빙그레 웃으면서 답장 보냈어. 그래, 같이 가자. 우리 햄버거 한 입 베어 물면서 생각했어. 세상이 변한 게 아니야. 나도 변할 수 있었던 거야. 68 먹은 김영자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 따뜻했어. 손주가 콜라 빨대로 소리 내면서 마시고 있고, 카톡방에서는 친구들이 수다 떨고 있고, 나는 여기 햄버거 가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 순간을 살고 있어.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아.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뒤에 사람 기다려도 나는 내 속도로 하면 돼. 그게 나야. 68 김영자.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있잖아. 내가 이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좀 쑥스럽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혹시 나랑 비슷한 마음인 사람 있을까봐. 키오스크 앞에서 가슴 철렁했던 사람. 핸드폰 보면서 한숨 쉬었던 사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겁났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68 먹은 할머니도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어. 진짜야. 같이 해보자고.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 낯선 게 무서웠던 거야. 근데 이제 알아. 낯선 건 언제든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기계 하나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걸로 이미 반은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나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